사회는 바람 피우는 건 바람 피우는 거고 누가 하든 그 피해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이혼의 대부분이 여성에 의해 시작될까요? 왜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보다 2배나 더 자주 관계를 끝낼까요? 그 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위가 아니고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심리와 생물학적 이유를 이해하면 왜 여성의 배신이 남성의 배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위해 수년간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현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회에는 외도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즉시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배우자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판단은 신속하고 가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외도를 하면 반응은 달라집니다. 비난 대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변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편이 그녀를 소홀히 했을 것이다. 그녀는 외로웠을 것이다. 그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똑같은 배신 행위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 심리에 더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와는 달리 관계의 핵심을 파고든다는 본능적인 인식입니다. 남성이 외도를 하면 사회는 여전히 화해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외도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종종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러한 인식이 바로 도덕적 판단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법, 언론, 심지어 식탁에서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드러납니다. 이혼 법정에서 외도를 한 남성은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을 잃고 수년간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외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종종 대중의 동정을 받으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외도를 하는 남성 캐릭터는 악당으로 묘사되는 반면 외도를 하는 여성 캐릭터는 상황의 희생자 오해받는 사람 또는 파트너에게 학대받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남성에게 이러한 현실은 마치 조작된 게임에 갇힌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반면 파트너의 배신은 남성의 실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은 쓰라리지만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러한 이중잣대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항상 남성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외도에 대해 왜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면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과 애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타고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육체적 친밀감과 정서적 헌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실수를 저지르고 의미 없는 만남에 휘말리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충성심 사랑,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는 집에 있는 파트너에게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남성의 뇌가 성적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록 그녀가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녀의 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새로운 사람과 친밀해지는 순간 그녀의 뇌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 강력한 화학 물질은 그녀를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묵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여성에게 있어 친밀함은 임신의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임신은 취약함을 의미했고 취약함은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과 아이의 생존이 믿을 수 있는 보호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피임과 사회 시스템이 세상을 바꾼 현대 사회에서도 고대의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전히 새로운 파트너가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불륜이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입니다. 남성은 감정적 중심을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선을 넘는 순간 감정적 충성심을 거의 항상 바꾸게 됩니다.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애착의 재구성 사랑과 충성심의 재배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외도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현실 중 하나는 감정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입니다. 남성의 경우 사랑과 욕망은 대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불만족을 통해 서서히 식어갑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그 변화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농담에 웃고 미래 계획을 공유하고 당신의 품에 기대어 있던 그녀가 다음 날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음식을 씹는 방식, 숨 쉬는 방식, 심지어 한때 사랑스러웠던 사소한 습관까지도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당신을 싫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스스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면 그녀의 뇌는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를 재구성하는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갑자기 이전 파트너에 대한 감정은 식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애착은 강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짝 바꾸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진화적 적응입니다. 기존 파트너가 더 이상 자신을 부양하거나 보호해 줄 수 없다면 그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은 신체적 안전과 자원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위협받지 않는 현대 관계에서도 여전히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변화의 속도와 돌이킬 수 없는 성격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야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더 노력하고 꽃을 사주고 휴가를 계획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고집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한 번 꺼지면 한때 그녀를 가깝게 묶어주었던 유대감은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치유될 수 있는 상처와는 달리 이러한 종류의 단절은 좀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아 안정적인 삶과 경제적 안정을 누려온 여성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사회활동 지역 모임, 취미 강좌, 심지어 직장에서의 가벼운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만남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성공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서류상으로는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관심, 그리고 감정적인 교감이며 그녀의 뇌는 이것을 강력한 구애 신호로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웃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분비시켜 미묘하지만 중독성 있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남자를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결혼 생활이 이제는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고 심지어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관계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유대감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뇌가 새로운 파트너에게 애착을 느끼기 시작하면 현재의 감정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까지도 재구성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휴가는 이제 억지로 보낸 것처럼 느껴지고 친밀했던 순간들은 공허하게 느껴지며 함께 나눴던 웃음은 무의미하게 치부됩니다. 20년의 역사는 새로운 애착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전의 관계는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는 종종 저 다른 남자는 나에게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고통스러운 대답은 물질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새로움과 감정적 유대감에서 오는 강렬한 자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유대감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설득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약속을 해도 결혼 생활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발각되면 그 후유증은 되게 복잡하지만 진심 어린 후회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발각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며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의 감정의 핵심은 여전히 본래의 관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육체적이고 충동적이며 근시안적인 행위였지만 그의 사랑이나 충성심을 뿌리 뽑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이 연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쯤이면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사람에게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울거나 사과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한때 안식처라고 불렀던 관계에 더 이상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외도는 약 35%의 경우 이혼으로 이어지지만 여성의 외도는 그 비율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의 외도는 항상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성의 외도는 거의 대부분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마치 긁힌 상처와 완전히 망가진 차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의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시간과 노력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여성의 배신은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엔진이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리 수리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감정적 현실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남성의 외도는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여성의 외도는 종종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남성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외도에 빠지는 남성과 달리 많은 여성은 외도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외도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별은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이별의 선을 넘을 때쯤이면 이미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는 감정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대화를 피하고 애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사소한 이유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항상 당면한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관계가 깨졌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쌓아갑니다. 다음으로는 신체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새 옷이나 속옷이 등장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운동이나 미용에 갑자기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향수를 뿌리거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외출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생활 패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거나 집을 비우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메시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하루 일과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치채면 흔히 피해망상으로 치부되지만 이미 준비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이 단계는 가장 위험한데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배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즈음에는 이미 감정적으로는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를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도를 마주한 남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경험 중 하나는 과거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입니다. 여성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녀의 마음은 종종 이전 관계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한때 마법처럼 느껴졌던 휴가는 갑자기 비참한 기억으로 남고 수많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눠왔던 웃음은 억지로 지은 웃음으로 치부됩니다. 진정한 친밀함의 순간조차도 마치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공허하게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지 부조화 감소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와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녀의 마음은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불가피해 보이고 심지어 정당화되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수년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소외감을 느꼈고 오해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뇌가 이야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은 외도 자체보다 더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수년간의 노력, 사랑 희생이 한순간에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실을 놓고 논쟁하며 그 순간들이 진실이었고 한때 사랑이 존재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녀의 현재 감정 상태에서 과거는 재구성되었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이 직접적인 이별의 불편함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큰 탈출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불륜을 이용합니다. 불륜은 분노를 유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어차피 파국으로 치닫을 관계에 희생자로 자신을 몰아가는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은 관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악당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일단 불륜이 시작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륜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불륜은 현재의 관계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미래, 유대감, 형성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대감은 강력한 신경화학적 작용에 기반하며 옥시토신은 깊은 애착을 형성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무줄처럼 너무 많이 늘리면 탄력이 떨어지듯이 이 시스템도 탄력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흔적이 남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유대감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연구자들이 과거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도덕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화학적 작용의 문제입니다. 유대감이 형성되고 깨질 때마다 뇌는 적응하여 안정적인 관계에 필요한 장기적인 애착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주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벗어나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적인 헌신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알파 미망인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여성이 짜릿하고 열정적이거나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관계나 불륜을 경험하면 그것이 미래의 모든 파트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남자가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나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더라도 그 당시의 감정적 흥분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이나 미래의 파트너를 그 절정의 경험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 이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분류는 단지 오늘의 배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감정 생활 전체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외도가 긴 그림자를 드리워 아무리 화해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해서 여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관계가 가져오는 생물학적, 심리적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불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자존심이나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한번 깨지면 회복의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불륜은 갑작스러운 미지의 세계로의 뛰어들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변화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한 가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다음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가지치기 또는 원숭이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이 전략은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전 관계를 끝내기 전에 새로운 관계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남성은 자신이 단순히 대체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끝나기 훨씬 전에 조용히 돔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과 더불어 더욱 미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궤적기입니다. 여성들은 종종 잠재적인 대안들을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남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전 연인까지도 선택지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무고해 보일 만큼 충분히 거리를 둡니다. 단순한 메시지 소셜 미디어의 좋아요 혹은 공감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가 위태로워질 때 감정적인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덕분에 이러한 궤적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고 그녀는 손쉽게 수십 개의 잠재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모습, 경계하는 듯한 전화통화,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등을 눈치채고 이야기해보면 솔직한 대답 대신 당신은 피해망상에 빠져 있어. 당신은 너무 통제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녀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고 제정신인지조차 의심하게 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주변을 맴도는 행동,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모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과거를 왜곡하고 자신을 옹호해줄 지지자들로 둘러싸인 다른 누군가와 단단히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미 시작된 변화의 신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는 어렵지만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외도는 다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종종 충동적인 실수이며 상처를 주지만 사랑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대개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충성심과 애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대부분의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끝냅니다. 여성을 비난하거나 악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악의를 품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몸에 배어있는 패턴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식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만약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면 관계는 끝입니다. 예외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녀의 행동이 변하거나 가스라이팅이 시작된다면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해망상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셋째,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여성의 과거 경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헌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두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리는 선택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녀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당신이 패배하는 것은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떠날 힘, 자신을 보호할 힘, 그리고 배신이 더 이상 최종적인 것이 아닌 삶을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남성들이 더 이상 갑작스럽게 배신당하지 않고 지식과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 사회는 바람 피우는 건 바람 피우는 거고 누가 하든 그 피해는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이혼의 대부분이 여성에 의해 시작될까요? 왜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보다 2배나 더 자주 관계를 끝낼까요? 그 답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위가 아니고 같은 결과가 아닙니다. 그 이면에 있는 심리와 생물학적 이유를 이해하면 왜 여성의 배신이 남성의 배신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여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관계를 위해 수년간 싸우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현실을 명확하게 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사회에는 외도에 대한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즉시 바람둥이 거짓말쟁이 수치스러운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배우자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판단은 신속하고 가차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외도를 하면 반응은 달라집니다. 비난 대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변명이 쏟아져 나옵니다. 남편이 그녀를 소홀히 했을 것이다. 그녀는 외로웠을 것이다. 그녀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꼈을 것이다. 똑같은 배신 행위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으로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이중잣대는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집단 심리에 더 깊이 뿌리내린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여성의 외도는 남성의 외도와는 달리 관계의 핵심을 파고든다는 본능적인 인식입니다. 남성이 외도를 하면 사회는 여전히 화해의 가능성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 외도를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종종 관계의 끝을 의미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이러한 인식이 바로 도덕적 판단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법, 언론, 심지어 식탁에서의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이러한 편견이 드러납니다. 이혼 법정에서 외도를 한 남성은 평생 일궈온 재산의 절반을 잃고 수년간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성이 외도를 하더라도 똑같은 금전적 보상을 받고 종종 대중의 동정을 받으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외도를 하는 남성 캐릭터는 악당으로 묘사되는 반면 외도를 하는 여성 캐릭터는 상황의 희생자 오해받는 사람 또는 파트너에게 학대받는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남성에게 이러한 현실은 마치 조작된 게임에 갇힌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더 가혹한 처벌을 받는 반면 파트너의 배신은 남성의 실패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로 치부됩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은 쓰라리지만 동시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러한 이중잣대가 존재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항상 남성이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처럼 보일까요? 사회가 남성과 여성의 외도에 대해 왜 그렇게 다르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려면 생물학적 요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성과 애착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타고났습니다. 남성의 경우 육체적 친밀감과 정서적 헌신을 완전히 분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실수를 저지르고 의미 없는 만남에 휘말리더라도 여전히 자신의 충성심 사랑,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는 집에 있는 파트너에게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변명이 아닙니다. 남성의 뇌가 성적 경험을 처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비록 그녀가 그것이 단지 육체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녀의 몸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새로운 사람과 친밀해지는 순간 그녀의 뇌는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분비합니다. 이 강력한 화학 물질은 그녀를 함께 있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묵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생물학적 본능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여성에게 있어 친밀함은 임신의 가능성을 내포했습니다. 임신은 취약함을 의미했고 취약함은 보호와 양육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성은 자신과 아이의 생존이 믿을 수 있는 보호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파트너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피임과 사회 시스템이 세상을 바꾼 현대 사회에서도 고대의 본능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여전히 새로운 파트너가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성의 불륜이 그토록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입니다. 남성은 감정적 중심을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잠시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그 선을 넘는 순간 감정적 충성심을 거의 항상 바꾸게 됩니다. 단순한 육체적 행위로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애착의 재구성 사랑과 충성심의 재배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일단 그 과정이 시작되면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성의 외도에 대한 가장 충격적인 현실 중 하나는 감정이 얼마나 빨리 변할 수 있는지입니다. 남성의 경우 사랑과 욕망은 대개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불만족을 통해 서서히 식어갑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그 변화가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농담에 웃고 미래 계획을 공유하고 당신의 품에 기대어 있던 그녀가 다음 날에는 당신의 모든 것이 거슬리게 느껴집니다. 당신이 음식을 씹는 방식, 숨 쉬는 방식, 심지어 한때 사랑스러웠던 사소한 습관까지도 말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개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당신을 싫어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스스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하면 그녀의 뇌는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감정 상태를 재구성하는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갑자기 이전 파트너에 대한 감정은 식고 새로운 사람에 대한 애착은 강해집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정을 짝 바꾸기라고 부릅니다. 이는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진화적 적응입니다. 기존 파트너가 더 이상 자신을 부양하거나 보호해 줄 수 없다면 그녀는 그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의 생존 메커니즘은 신체적 안전과 자원이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위협받지 않는 현대 관계에서도 여전히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그토록 파괴적인 이유는 변화의 속도와 돌이킬 수 없는 성격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모든 것이 얼마나 빨리 무너지는지 야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더 노력하고 꽃을 사주고 휴가를 계획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지만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고집 때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감정의 스위치가 한 번 꺼지면 한때 그녀를 가깝게 묶어주었던 유대감은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치유될 수 있는 상처와는 달리 이러한 종류의 단절은 좀처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수많은 가정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자녀를 낳아 안정적인 삶과 경제적 안정을 누려온 여성이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사회활동 지역 모임, 취미 강좌, 심지어 직장에서의 가벼운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만남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그녀의 남편보다 더 부유하거나 더 성공적이거나 객관적으로 더 나은 사람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실 서류상으로는
그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공하는 것은 새로운 관심, 그리고 감정적인 교감이며 그녀의 뇌는 이것을 강력한 구애 신호로 해석합니다. 처음에는 육체적인 관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웃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을 분비시켜 미묘하지만 중독성 있는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천천히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남자를 남편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결혼 생활이 이제는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고 심지어 숨 막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관계의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유대감이 현실을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녀의 뇌가 새로운 파트너에게 애착을 느끼기 시작하면 현재의 감정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억까지도 재구성합니다. 한때 즐거웠던 휴가는 이제 억지로 보낸 것처럼 느껴지고 친밀했던 순간들은 공허하게 느껴지며 함께 나눴던 웃음은 무의미하게 치부됩니다. 20년의 역사는 새로운 애착이라는 필터를 통해 재해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전의 관계는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는 종종 저 다른 남자는 나에게 없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고통스러운 대답은 물질적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새로움과 감정적 유대감에서 오는 강렬한 자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유대감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설득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약속을 해도 결혼 생활을 예전처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발각되면 그 후유증은 되게 복잡하지만 진심 어린 후회가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발각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는 상대 여성과의 관계를 끊고 다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며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록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의 감정의 핵심은 여전히 본래의 관계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외도는 육체적이고 충동적이며 근시안적인 행위였지만 그의 사랑이나 충성심을 뿌리 뽑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 양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성이 연인 관계에서 벗어날 때쯤이면 파트너와의 정서적 유대감은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때쯤에는 이미 새로운 사람에게 깊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각되면 울거나 사과할 수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입니다. 한때 안식처라고 불렀던 관계에 더 이상 애착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이러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외도는 약 35%의 경우 이혼으로 이어지지만 여성의 외도는 그 비율이 거의 70%에 달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남성의 외도는 항상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성의 외도는 거의 대부분 이미 관계를 끝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마치 긁힌 상처와 완전히 망가진 차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남성의 배신은 고통스럽지만 시간과 노력을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여성의 배신은 관계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적인 엔진이 완전히 파괴되어 아무리 수리해도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는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감정적 현실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남성의 외도는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지만 여성의 외도는 종종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남성은 갑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충동적으로 외도에 빠지는 남성과 달리 많은 여성은 외도를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외도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별은 미묘한 신호들을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되는데 너무 늦기 전까지는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녀가 이별의 선을 넘을 때쯤이면 이미 몇 주, 심지어 몇 달 동안 준비해온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는 감정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대화를 피하고 애정을 표현하지 않거나 사소한 이유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항상 당면한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관계가 깨졌고 만족스럽지 못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을 쌓아갑니다. 다음으로는 신체적인 준비가 시작됩니다. 새 옷이나 속옷이 등장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운동이나 미용에 갑자기 몰두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향수를 뿌리거나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거나 외출할 때 최고의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생활 패턴도 바뀔 수 있습니다. 야근이 잦아지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어나거나 집을 비우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메시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거나 하루 일과에 대한 간단한 질문에 방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눈치채면 흔히 피해망상으로 치부되지만 이미 준비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이 단계는 가장 위험한데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배신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즈음에는 이미 감정적으로는 멀어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계획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를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막기에는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외도를 마주한 남성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경험 중 하나는 과거가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입니다. 여성이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면 그녀의 마음은 종종 이전 관계의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한때 마법처럼 느껴졌던 휴가는 갑자기 비참한 기억으로 남고 수많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눠먹었던 웃음은 억지로 지은 웃음으로 치부됩니다. 진정한 친밀함의 순간조차도 마치 아무 의미도 없었던 것처럼 공허하게 재해석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인지 부조화 감소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현재의 감정 상태와 자신의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그녀의 마음은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외도는 불가피해 보이고 심지어 정당화되기까지 합니다. 그녀의 새로운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수년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소외감을 느꼈고 오해받았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녀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뇌가 이야기를 재구성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은 외도 자체보다 더 깊은 배신감으로 다가옵니다. 수년간의 노력, 사랑 희생이 한순간에 지워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실을 놓고 논쟁하며 그 순간들이 진실이었고 한때 사랑이 존재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에 대한 논쟁은 무의미합니다. 그녀의 현재 감정 상태에서 과거는 재구성되었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기억의 재구성이 직접적인 이별의 불편함을 직면하는 것보다 더 큰 탈출 전략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성들은 관계를 끝내기 위한 수단으로 불륜을 이용합니다. 불륜은 분노를 유발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어차피 파국으로 치닫을 관계에 희생자로 자신을 몰아가는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성은 관계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지 않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악당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일단 불륜이 시작되면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관계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불륜은 관계의 끝을 알리는 시작이 아니라 그녀가 이미 스스로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확인시켜주는 행위일 뿐입니다. 불륜은 현재의 관계에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미래, 유대감, 형성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유대감은 강력한 신경화학적 작용에 기반하며 옥시토신은 깊은 애착을 형성하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고무줄처럼 너무 많이 늘리면 탄력이 떨어지듯이 이 시스템도 탄력을 잃게 됩니다.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때마다 흔적이 남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유대감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연구자들이 과거 파트너 수가 많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하는 이유입니다. 이는 도덕이나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화학적 작용의 문제입니다. 유대감이 형성되고 깨질 때마다 뇌는 적응하여 안정적인 관계에 필요한 장기적인 애착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주된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벗어나는 여성의 경우 이러한 악순환은 지속적인 헌신의 기반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흔히 알파 미망인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여성이 짜릿하고 열정적이거나 어떤 면에서 우월하다고 느끼는 관계나 불륜을 경험하면 그것이 미래의 모든 파트너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그 남자가 결국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거나 관계가 좋지 않게 끝났더라도 그 당시의 감정적 흥분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남편이나 미래의 파트너를 그 절정의 경험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있어 이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불륜은 단지 오늘의 배신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의 감정생활 전체의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외도가 긴 그림자를 드리워 아무리 화해를 위해 노력하더라도 완전히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고 해서 여성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진 관계가 가져오는 생물학적 심리적 비용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남성들이 불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자존심이나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깊은 관계가 한번 깨지면 회복의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유입니다. 불륜은 갑작스러운 미지의 세계로의 뛰어들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치밀하게 계산된 변화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은 한 가지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전까지는 다음 관계를 놓지 않으려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가지치기 또는 원숭이 가지치기라고 부릅니다. 이 전략은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전 관계를 끝내기 전에 새로운 관계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하지만 버림받은 남성은 자신이 단순히 대체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관계가 끝나기 훨씬 전에 조용히 돔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행동과 더불어 더욱 미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궤적기입니다. 여성들은 종종 잠재적인 대안들을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남성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전 연인까지도 선택지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지만 무고해 보일 만큼 충분히 거리를 둡니다. 단순한 메시지 소셜미디어의 좋아요 혹은 공감 어린 말 한마디가 관계가 위태로워질 때 감정적인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술 덕분에 이러한 궤적은 그 어느 때보다 넓어졌고 그녀는 손쉽게 수십 개의 잠재적 탈출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리적인 고통이 따릅니다.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는 모습, 경계하는 듯한 전화통화, 갑작스러운 행동 변화 등을 눈치채고 이야기해보면 솔직한 대답 대신 당신은 피해망상에 빠져 있어. 당신은 너무 통제적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그녀가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우기도 합니다. 이러한 투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남성들은 자신의 직감을 의심하고 제정신인지조차 의심하게 되며 자신을 보호해야 할 경고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 주변을 맴도는 행동, 그리고 가스라이팅은 모두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이 드러날 때쯤이면 그녀는 이미 과거를 왜곡하고 자신을 옹호해줄 지지자들로 둘러싸인 다른 누군가와 단단히 관계를 맺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남성들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직감을 믿으세요. 이러한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세요. 이미 시작된 변화의 신호입니다. 진실을 마주하기는 어렵지만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외도는 다릅니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종종 충동적인 실수이며 상처를 주지만 사랑의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대개 상대방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거나 충성심과 애착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행위이며
대부분의 남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관계를 끝냅니다. 여성을 비난하거나 악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행동을 형성하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아기를 품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생존을 위해 몸에 배어있는 패턴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해서 남성들이 그로 인한 파괴적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식하는 것이 보호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만약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면 관계는 끝입니다. 예외도 없고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면 진정한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녀의 행동이 변하거나 가스라이팅이 시작된다면 직감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피해망상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셋째, 현명하게 선택하십시오. 여성의 과거 경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헌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두 중요합니다. 처음에 내리는 선택이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녀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대체입니다. 당신이 패배하는 것은 당신이 가치 없어서가 아닙니다. 게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잔혹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떠날 힘, 자신을 보호할 힘, 그리고 배신이 더 이상 최종적인 것이 아닌 삶을 만들어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메시지에 공감하셨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 많은 통찰력을 얻으려면 구독해주세요.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공유하고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남성들이 더 이상 갑작스럽게 배신당하지 않고 지식과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갑시다.